치과계도 보니까 사실 우리도 지금 3만 명이 넘는 회원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좀 이렇게 이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치과의사 회장 선거가 3월 7일인가 그렇죠? 며칠 남지 않았어요. 보니까 한 달 뭐 반도 채 안 남았는데 그래서 마침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을 가진 어떤 또 생각을 갖고 있는 리더를 우리의 회장으로 뽑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전체 우리 3만 5천 명 치과의사들의 앞으로 향후의 그 위상이라든가 진로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큰 영향을 미칠 그런 리더이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전에 우리 박 총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의 선거 분위기가 이 동창회 선거로 나가는 이 경향이 직선제가 되면서부터 더 심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주제별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선 옛날 대의원제 선거에서 직선제로 선거로 바뀌면서 이게 바람직스러운 방향 전환이었는지 아니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였는지 그리고 옛날 대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물론 동창회 뭐 입김이 없었지는 않지만은 직선제가 되면서 이게 좀 더 심해진 게 아닌가 동창회가 관여하는 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선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죠. 우리가 과연 현재 이 직선제로 나가는 이 선거에 이게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중간 과정에서 그때 최남섭 회장 때문에 잠깐 그 선거인단 선거인데 이제 직전제에서 직선제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 한 1,000명인가 얼마를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인단을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런 게 더 오히려 우리한테는 좀 더 바람직스러운 건지 우선 이 선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오늘 여기 편집위원님들도 보셨으니까 한번 각자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저도 우리가 대의원제를 하게 되면 적어도 그 지역 대의원부터 자꾸 받아서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자기도 달리고 달걀 가지고 그 뭐야 좀 세련된 뭐 치과 경험이 그렇든 뭐 구에 뭐저 치무의사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후생회장부터 시작해서 총무의사 제모해가지고 구회장하고 또 서치 대의원하고 난중 협회하고 그러니까 다른 대의원이나 하나를 또 보고 듣고 경험을 간접적으로 알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은 간선제가 저는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외람되지만 좀 끼어들어가지고요. 예. 선거제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제도는 툴이고요. 그 논의하는 방식을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회장이 나와야 되겠다가 먼저 논의가 되고 그러면 그런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게 합리적인가 이렇게 가는 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 먼저 제도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감히 말씀드린 이유가 네 어떤 그 목적이 뭐냐면 회장 좋은 회장 뽑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회장이 좋은 회장인가 그거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우리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좋은 회장 왜냐하면 오늘 주제도 어떤 사람이 회장이 돼야 되는가가 주제였던 걸로처럼 그런데 그런 회장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렇게 가려면 우리 그 선거 인단이 맞나 간접 선거 방식이 맞나 또는 무색하고 추천하는 이 미국식 과정이 맞는 건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떨까? 그렇지. 그래서 한번 이제 무슨 제일 이제 그런 건 우리가 가장 바람직스러운 회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제도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고 나니까 이게 지금 동창회의 입김이 옛날보다 더 세진 게 아닌가. 무슨 이런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어떤 사람 우리가 정말 할 건가 이 문제는 이제 제일 관계는 쭉 이야기. 지금 현이 이제 좀 회장 후보 어느 특정인한테 가서 뭐 잘 보일 때 어떤 무슨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잘 보이면은 1년 내내 그 사람은 또 그것만 연구를 한대요. 이게 뭐 결혼 이러다가 누구 이름이 실명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지금 그 걱정하는 게 어느 특정인이 지금 다 지금 이 판을 벗어 지금 다 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직선제로 결국은 또 이제 선거제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직선제니까는 지금 이게 어느 좀 그러니까 뭐 현재는 직선제니까 지금 막 그게 대통령 얘기대로 시카고에서의 그 뭐라 그럴까 자질, 능력 이런 게 문제인데 시카고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돼요.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다 필요하고 그래야 일하는 과정에 자기가 나중에 회장이 됐을 때 어떤 이사를 선별할 때도 능력 있는 사람을 고르는 힘이 생겨요. 자기가 어디 일을 해보면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 대충 알잖아요. 우리가 일을 같이 해보면. 그래서 직각에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그런 게 중요하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번째로 그 사람을 어떤 인맥이 상당히 넓어야 된다는 걸 저는 그걸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집에 어디 뭐 섭외를 하는 걸 부탁하더라도 뭐 너다듯이 뭐 문 두드려서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적어도 소개를 해서 그 사람을 믿고 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인맥이 넓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낫다. 그 두 가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직선제 이제 그번 하고 계속 지금 직선제로 예. 한 번 중간에 그만둬갖고 지금 2명의 회장이 더 있었잖아요. 그럼 보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익되는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저기 이수구 회장님 때는 우리 회원들한테 많은 뭐가 돌아오게끔 정말 로비스트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지금 직선제가 된 회장들을 제가 좀 폄훼하는 것 같기는 한데 조금 그런 능력들이 부족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그렇지 열심히 했죠. 열심히는 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뭐 정말 치과계 여러 경험이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게 다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좀 또 어떤 이상훈 회장이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그렇게 치열하게 선거를 해놓고 내가 볼 땐 그 사람은 아무것도 경험이 없어요. 밖에서 떠든 거 외에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최명숙 회장님 할 때 자꾸 뭐 이것도 자꾸 딴지를 거는 거야. 태클을 걸고. 그러니까 이상훈이는 자기가 간에는 자기가 회장이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만나서 다 해결될 것 같고 건강보험 그런 데 가서 다 하면 다 통과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중간에 1년 하다 그만뒀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협회장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제 생각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드랍을 한 거 아닌가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중간 제가 선거에 좀 잠깐 나갔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갖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내가 왜 지금 이 주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를 조금 이렇게 일반 회원들이 보려고 하면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구에서 서울 같은 뭐 구에서부터 무슨 그렇죠. 일을 했는가 또 서치에서 무슨 일을 좀 했던가 뭐 안 그러면 치과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했던가 이런 거를 검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직선제는 그게 좀 나는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검증하기가. 그래서 솔직히 뭐 지금 뭐 박 회장도 있지만 갑자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인적 이걸 하다가는 그냥 이렇게 뭐 지방에서도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뭐 한데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옛날에는 뭐 대충 가능한 인물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다음 단계로는 저렇게 제 양반이 뭐 협회에서 부회장도 했고 뭐 이사도 여러 번 했고 이러니까 다음 회장을 맡으면은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좀 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걸 그래 조금 예측이 됐는데 지금은 뭐 그냥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우리가 정말 유능한 회장을 뽑는 데 있어서 직선제가 이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지금 이제 나도는 얘기로는 학교 위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구청이 되니까 구청에 나이는 몇 살 때를 지금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건 없죠. 쉽게 해서 이 사회적인 대표에서 이제 복지부 레벨 또 국회의원들의 레벨 그걸 봐서 우리 협회장 정도의 레벨이 나이 또래가 어떤 정도 될 거고 그리고 여태껏 지금 일어난 몇 대는 이제 회장과 부회장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 통합의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여태껏 사실 소비성 회의를 했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 직선제하고 아까 그 옛날 대의원제도 하면은 이미 정해졌더라고. 어느 지부는 누구. 그러니까 이게 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능한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 우선 상근제를 했다는 건 사실 제가 감사 때 상근제를 발의해서 이수구 회장이 상근을 하면서 우리 쪽이 그 임해지는 치과의사의 임해지는 어떤 이 국가적으로 이제 검경에 또는 국세청 이런데 결격사항이 없게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지 그런 게 뉴스에 뭐 이렇게 검경에 대한 것이 나오거나 그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벌금이 200만 원 그리고 업무 추진비 2,300만 원 정도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 이런 거가 치과의 위상에 참 도움이 안 돼요. 그러려면 정말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검증을 해놓은 그 검증하는 시스템이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장관 한다 그러면 검증하는 시스템을 청문회 아니면 저쪽에 법무부에다 의뢰해서 대략 검증을 하자. 이 사람이 사실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다. 내 돈 쓰고 좀 다닐 사람이다. 기사를 두고 차를 뒀다는 거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돈도 쓰고 네가 명예를 생각한다면은 협회장을 맞벌이로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명예를 생각하는 거냐 두 가지 다 한다면 안 되고 그 여유가 있어가지고 명예적이고 치과의사 이상 즉 그 사람이 건조할 때 저 사람이 치과 가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치과의사를 협회를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관계없이 한다면 돈만 쓰는 근데 청문회는 바로 이 돈 쓰는 법부터 가르쳐줘야 돼. 나는 이게 요새 쭉 돈 쓰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요. 돈 쓰는 법을 쉽게 해서 어떻게 돈을 쓰고 이거는 어떻게 써야 되고 영수 이런 그 하나에 검증하는 있어서 이번에는 좀 모든 걸 검증하는 그런 걸 좀 걸르자. 그때 회장 나올 때 우리가 이제 각 시도지부에 다니면서 대의원 때는 시도지부 돌아다니면서 검증 좀 했어요. 이 팀이 나오면 이 팀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증된 사람이면 이 부회장단에 지금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서울 김민겸이는 안 됐고 뭐 지금 박태근은 돼 있고 부회장단의 역할 이 부회장이 어디하고 걸려 있나 또 아까 얘기했죠. 신현의 남편이 치과의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 치과의사인지 몰랐지. 진작 알았으면 어떤 라인을 좀 매칭을 해줄 걸. 이런 식으로 인맥도 조금 빨리 검증이 돼야 되고 그런 부회장이 협회장을 도와줘야 해서 뒤에서 빨리 우리가 해야 될 일, 인력 수급에 되는 거. 또 아까 의협은 정책연구소. 저희는 정책연구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정책연구소 아닙니까? 수가 올리는 것도
비교법도 우리가 그로스가 저렇게 되는 것처럼 나가는 돈까지도 생각해서 정책연구에서 그 데이터가 복지위원회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까 치약 연구소, 치의학 연구소도 왜 필요한가를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걸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맥이 돼 있어 그 그러고 나서 이제 국제적인 아까 감각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데서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에 있는 사람이 국제적인 마인드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지금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 또 협회 예산이 저 때는 100억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쓰는 거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하고 그거를 사실 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지금 몰라서 밤낮 이사들끼리 부회장들끼리 지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네. 있기 때문에 좀 검증하는 그걸 어떻게 좀 만들 수 없나. 말씀 들어보니까 자연스럽게 음. 지금 현재 뭐 이 직선제를 뭐 우리끼리 하는데 검증을 뭐 일반 우리가 유권자가 알아야지 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걸 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는지 한번 그럼 우리 검증단계도 박정장도 한번 이야기해 보죠. 이 사람이 이 사람 A, B, C, D가 나왔다. 누가 이 어떻게 이 사람이 가장 정말 우리가 뽑아야 될 회장감이다 하는 걸 어떻게 판정을 해야 될까 이게. 그 우리 저 지역 이게 나는 참, 전문지 왜냐면 지금 직선제이기 때문에 옛날에 간선제처럼 다 뭐 이렇게 쭉 우리가 검증되어 온 이런 걸 좀 미리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동창회 위주로 짜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직선제라는 건 이미 법을 바꿀 수도 없는 거 현직돼 있는 거고 추세가. 그리고 이제 A, B, C, D 지금 벌써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김민겸이 뭐 나온다 그랬고 지금 거의 오늘 이 신문에 보니 장재환이가 뭐 나왔고 또 이제 지금 박태근 회장도 내가 볼 때 나올 것 같고 그죠? 벌써 세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최초에도 나와요? 네, 그러면 네 명이네. 우리 뭐 현재까지 하여튼 거의 지금 유망한 뭐 나올 수 있는 인물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검증을 할 때는 뭐를 보고 검증을 하는 게 좋겠어요? 그거는 후보 예를 들어 검증단을 만들어서 검증해서 질문지를 갖다가 말하면 되지. 전문지 우리 전문지 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쉽게 해서 인터뷰할 거예요. 인터뷰 토론회 근데 인터뷰하는 기준이 뭐예요? 다니면서 그 토론회는 하죠. 검증하는 기준이 뭐예요? 뭘 검증하는 거죠? 지금 검증할 때는 금을 검증할 때는 순금에 대한 지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치과대학 졸업한 사람한테 국가고시라는 검증 과정은 치과의사로서 기본 역량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치과의사 회장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장들은 그 RNR이라고 얘기하는 Role and Responsibility라고 얘기하는 권한과 의무는 그런 단어는 요즘 안 써요. 역할과 책무라고 얘기해요. 권한은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도 권한이 없고 RNR만 있어요. 역할과 책무만. 대통령의 역할이 뭐고 책무가 뭔가. 이 부분들이 헌법에는 대통령의 역할과 책무가 명기가 되어 있어요.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기관장들은 그 역할과 책무를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협회장을 뽑는 건 리더를 뽑는 건데 리더십이 있고 리더가 있고 리더십이 뭐냐면 누가 치과의사 회장이 돼도 상관없고 리더십은 누가 치과의사 돼도 상관없는데 그 일만은 꼭 해야 돼요. 누가 치과의사 회장이 되더라도. 근데 우리 치과의사 협회 정관 앞만 뒤져봐도 협회장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기술 한 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이렇게 전문가 집단의 규정에 어떻게 이런 것조차도 안 해놨을까? 치과의사 회장이 대통령은 국헌을 수호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있잖아요. 대통령조차도 여기 나와 있는데 3만 명의 책임을 지는 치과의사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된 역할과 책무를 우리가 못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의사 회장 하나 바뀌면 다 뒤집혀져 버려요. 이렇게. 그 이유가 왜냐면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회장이 되면 흔들림이 생긴 이유가 이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우리가 치과의사에서 컨센서스를 만드는 이게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는 우리 그 치과의사 내에 이렇게 리딩 그룹 브레인 트러스트들이
띵크탱크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야 돼요. 그 정관에 반영을 하고 치과협회장 누가 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그리고 그 외 부속으로 당신이 회장으로 사고 싶은 일은 또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거고 회장으로서의 역량을 검증하는 몇 가지 기준이 바로 뭐냐면 이 R&R을 갖다가 필요한 거고요. 이게 나오면 선출 방식이 직선제냐 간선제냐는 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면 아무리 동창회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는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 요즘 신세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40대까지만 하더라도 동창회장이 전화해가지고 누구 찍으라고 한다고 찍지도 않아요. 지금 구회 안 들어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적 치과의사 많아진 이유가 그놈들이 나쁜 놈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치과의사 단체가 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야 될 만큼 절박한 사유를 우리가 만들어냈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지금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독하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치과의사 회사가 어떻게 보냐면 하우스 오브 델리게이츠, 우주로 치면 대의원총회예요. 53개로 구성이 됩니다. 51개 주에다가 치과 대학생 대표와 군진 대표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회장을 뽑아요. 이렇게 간접 선거를. 우리는 직선제로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나친 민주주의고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우민 정치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막 동창에 따라서 이렇게 막 흘러다니냐면 치과의사 3만 명이 공통으로 약속한 역할과 책무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회장 선거 나온 네. 부분인데 먼저 얘기를 해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웃기는 게 사실 치과는 우리가 너무도 빠네요, 이게. 그러다 보면 저도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면 가다 보면 처음에 조금씩 다르다가 저기 끝에 시도 가면은 다 같아져요. 그 공약들이. 좋은 걸 수용을 다 수용하고 그래서 네. 다 똑같고 근데 우리의 이제 이게 조금 좀 우리 치과는 사실은 뭐 이렇게 뭐가 그렇게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제 또 우리 박 총장처럼 뭐 많이 보신 분은 스펙트럼이 넓을 수도 있고 왜냐면 협회장이 이제 치과의사의 그 이제 재정난, 구인난 이런 거 그리고 지금 규제 우리 규제가 많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그러한 현안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한 번쯤은 대한민국 치과의사가 목표로 하는 국민 구강 건강의 목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리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이번 치과의사 내가 치과의사 되면 대한민국 국민 구강 건강 지수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정부가 어떤 재원을 투입을 해야 되고 건강보험급여에서 지금 현재 2.8%에 불과한 치과 의료를 최소 3.1%까지 늘려야 되고 이제 그런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들어가고 이게 정부를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우리 속에는 다 우리 지갑 생각이 있고 하지만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치과의사 회장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치과의사 단체한테 오는 위기는 뭐고 위기 감지하는 것 또 다가오는 기회를 포착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미래 퍼스펙티브를 미래 세대에 제시하는 건데 미래 세대 치과의사가 누구냐면 30대가 아니고요. 저도 미래 세대 치과의사예요. 왜냐하면 내일은 미래니까요. 미래 세대 치과의사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스토리텔링이 쭉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트워킹이 왜 필요한가? 왜 치과의사 회장이 많이 알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필요한 어떤 우리 목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또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가지고 명분은 정무적인 관계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이제 치과의사 회 이사회들 보면 전부 치과의사들인데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어떤 정책 결정하면서 저는 치과의사 협회 일을 저도 12년을 했는데 협회장님 모시고 한 번도 우리 협회 정책 결정하면서 전문가 불러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협회 재정 문제 얘기하면서 재정 전문가 얘기 한 번 한 적 없고 한 번도 전문가 필요해요. 이 모든 단체가 지금 우리나라 모든 단체가 전문가들 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 자문을 얻고 치과의사들은 결정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국제관광 왜 필요한데요? 먼 내를 하고 국제관광 가는 거 아니잖아요. 회원들 돈 받아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 하고 돈 쓰고 다니는 게 국제가 아니고 국내 치과 이런 산업들 외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 만들어주고 거기서 생기는 과실을 치과에서 일정 부분 도네이션하고 그런 관계로 인한 그러니까 그런 국제관광에 대한 목표 같은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문서화되고 기술화되고 그런 게 있었을 때 우리 인단들이 선거인단들이 그 어떤 출마자들의 자질을 평가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변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변협이 힘을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직업 전문직 직업 중에서 그 이제 저희 그 전문 직업성 분야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얘기하는 데서는 오토노미라고 표현하는데요. 자율성을 얘기합니다. 치과의사 단체 이러면은 집단 이기주의자로 지금 사회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율성을 가장 많이 자타가 인정받고 있는 단체가 변호사예요. 자율징계권이 있잖아요. 변호사들만큼 강력한 자율징계권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자율징계권이 실제로 사회정의하고 맞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변협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취업도 의협도 말하자면 그런 자율적인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회 속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면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하게 그리고 의료 수가에서 이렇게 국가가 우리한테 불리한 정책이 나와도 5천만 중에서 4,997만이 우리하고 반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역학관계를 조금만 이해를 하고 이제 그 정책을 세울 때 이제 그런 면을 감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는가가 정말 중요한 일일까. 예를 들어서 간선하면 정말로 더 좋은 치과의사 회장이 나올까. 이 근본적인 문제, 이제 사실 이제 회장님께 제가 이 주제를 받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ADA 회장이 어떻게 뽑히는가, 그다음 그쪽이 팔러시 스테이트먼트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쭉 하고 찾아봤습니다. 구글링을 쭉 해서 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스트럭처가 우리한테 좀 결여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 협회의 역할은 다 있죠. 1, 2, 3, 4. 협회는 의사단체로 역할이고 협회장의 역할과 책무, 대통령의 역할과 책무가 있거든요.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을 수호하며 이게 나와요. 근데 우리 정관에 그게 없나요? 협회장 없습니다. 협회장의 역할이 아니라 치과의사 치과의사 회를 대표하면서 뭐 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부회장은 뭐 밑에를 회장을 보좌한다고 그리고 총무는 총괄 총괄 그각저 총무를 뭐야 본다. 우리 그 저것도 있잖아. 그저뭐 이사들의 치무위원회 뭐 이사별로 역할이 쭉 있고 뭐 있는데 협회장 뭐 역할이 이거 그거 한번 내가 우리나라 총장 같은 상가 가진 협회장은 어렵게 된대. 하시겠다는 거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치과의사 회장이 아니잖아요.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문제는 그걸 자기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놓고 돼가지고 안 해버리니까 지금 문제고 그걸 제대로 추진력 있게 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닌지 나도 그걸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어요. 진짜 그 뭔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있는 걸로 알고. 이 자담의 치료협회장은 뭐 이렇게 지금 우리 박준영 얘기한 대로 이런 사람이 대학을 될 것 같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담한 거 그러면 어떨까? 그래요. 아니 그래서 치료협회 회장은 저하고 여기 보면 최남섭 회장하고 인터뷰했는 게 있어요. 혹시 이렇게 보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 이게 1월 며칠 날 했더라. 국간에 인터뷰한 게 쭉 나오더라고요. 협회 정관에 회장 딱 한 줄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협회를 대표하면 회무를 통과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면 그 의장이 된다. 딱 한 줄이에요. 이게 역할과 책무인가요? 근데 그 밑에 그 없어요. 일단 부회장 이사회 들어갑니다. 이 딱 한 줄이 있어요. 그럼 그 협회를 대표하며 의장이 되고 이사회를 지금 그러니까 협회를 어떻게 저는 그때 이해했냐면 협회를 대표하는 게 협회의 다양한 사업이나 정책을 이끌고 수용하는 게 협회장이니까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그 헌법과 각 기관에 대한 그 법률을 다 보면 기관장에 대한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다 정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정부가 기관장을 해임할 수가 있거든요. 해임하는 근거가 역할과 책무예요.
일단 해임을 시작할 때 그 역할과 책무에 대한 위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우리 같은 경우에도 협회장이 연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권자가 현 협회장의 유임 여부를 판단할 첫 번째가 뭐냐면 지난 3년간 정관에 적시되어 있는 회장의 역할과 책무를 다 했는가가 유임 여부를 마음속에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거죠. 그게 없다 보니까 정관에 제시되어 있는 역할과 책무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헌법에 제시되어 있다고 우리나라 정부가 바뀌면서 똑같이 지난 정부의 역할이 잘 이행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려는 거죠. 그치. 예. 여기 벗어나면 다 법적으로 제지를 받는 거고. 그래서 협회장은 어떻게 된다는 걸 정말 이시리번에 하나 탁 넣고 해야겠는데 정말 모르고 있었다. 그냥 다 수장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래 그걸 하나 이렇게 정말 이번에 누가 협회장이 되더라도 되면은 정반을 조금 좀 구체적으로 협회장으로서의 역할, 의무, 책무 이런 거에 대해서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좀 돈을 들여도 전문가들 좀 해서 다른 나라 협회장에 대한 역할과 책무를 어떻게 디파인하고 있는가, 정부 기관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협회장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탁을 해보고 싶다면은 우리 뭐 논어 이야기할 때 뭐 근자 열이면 원자 내락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처에 있는 사람 기쁘게 하면 멀리서 사랑한다. 보철을 보험에 넣느냐 안 넣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그때 첨예하게 서치하고 대립이 돼 있었어요. 특히 보철학회가 가장 반대를 했고, 그 다음 서치에서도 이거 들어가면 보철 보험에 들어가면 치과계가 망한다. 근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치과계가 국민 속에서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근데 내가 광중가 뭐 목포인가 어디서 지부장 회의를 하는데 내려가 보니까 끝나고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를 한 잔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회장님 하여튼 돌팔이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야. 그러나 아니 그러면 돌팔이들이 주로 무슨 치료를 하느냐 하니까 시골에서 주로 이제 틀리하는 게 틀리. 이 뽑는 건 치과에 가서 뽑아오라 하고 뽑아오라면 틀리는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틀리를 얼마 받느냐 하니까 한 5, 6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치과에서 보통 200만 원씩 뭐 시골에서도 150만 원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진행하는 이야기로 그러면 혹시 보험으로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이상 정도만 이렇게 받는다면은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뭐 우리 대환영이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그럼 이거를 한번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 올라와서 마경화 이사를 불렀어요. 야, 이 말이야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이 수가를 한번 해가지고 세 자리 숫자만 만들어봐라.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두 가지에 첫째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돌팔이 문제를 저절로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넣어가지고 50% 해도 50만 원, 100만 원이면 50만 원이면 돌팔이한테 가는 게 치과에 갈 거 아니야. 여하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해가지고 그게 이제 보철 보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난해인가 보니까 이 치과신문에서 보철 보험에 대해서 10년 만에 여론조사를 쫙 했더라고요. 치과사들 상대로. 보철 보험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반대하는데 70몇 프로가 다 찬성이더라고. 이 보철이 보험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보철이 보험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은 지금 돌팔이들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치과가 거의 없잖아요. 돌팔이가 거의 없어버렸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철이 보험에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그게
101만 원인가 102만 원인가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매년 뭐 2% 3%씩 올라가잖아요. 조금씩. 지금 한 140만 원인가 이렇게 한다. 벤처가. 그러니까 이게 한 10몇 년 지나니까 이제 이게 올라가지고 지금 143만 원인가 뭐 얼마 되고 또 저 뭐야 파샤르 같은 거는 조금 더 되고 프레임을 메탈로 하면은 그래서 이게 협회장이 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자기 주변의 이야기만 가지고 판정을 하면 안 되고 진짜 국민을 쳐다보는 그런 시각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게 국민들로부터 위상도 올라가고 결국은 내가 그 한의사하고 이제 아주 절대적인 그때 당시에 한의사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첩약을 보험에 들어가자고 했어요. 한의사들이 벌쩍하면서 다 반대를 했다. 왜? 아니 한의사들이 왜 첩약은 그냥 보약만 팔아도 먹고 사는데 첩약 이거를 갖다가 보험에 넣어버리고 나면 한의사 망한대요. 근데 지금 그 후에 이제 회장이 뭐 바뀌었잖아요. 지난해 한의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보험에다가 그 첩약을 넣어달라고 한의사회가 아주 이 로비를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수가가 10년 전의 수가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회장이 한번 생각을 잘못하면은 그렇게 망해버리는 거야. 한의사들이 지금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게 그리고 그때 또 하나 한의사들이 크게 실패했는 게 침을 넣는데 침 수가를 너무나 낮게 책정했어요. 침을 서비스로 생각한 거예요. 사실 한의사들이 침 그거를 제대로 넣었으면은 지금 아마 보험에서 엄청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가 할 때는 한의사들이 우리보다도 보험에서 더 많이 가져왔어요. 우리가 보험에서 가져오는 게 그때는 뭐 한 4, 5천억, 5천억인가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한 5조 가까이 되거든요. 보험에서 찾아 나오는 게. 한의사들은 우리보다 지금 반도 안 돼요. 그러게 역전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가 협회장이 되든지 간에 협회장이 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만 들으면 안 되고 전체 국민을 좀 보고 지구학의 위상을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좀 그런 마인드를 좀 꼭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게 참 그때 내가 그 보철학회라든가 우리 선배들이 사실 나를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때 항상 보험 수가 올린다 그러면 전체 파일을 생각해서 거기서 얼마를 가져야 하는데 그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여기서 내가 그 인터뷰하면서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로비를 하고 뭐 할 때는 말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산성 본부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보철을 보험에 하는데 그래서 그 보철학회 이제 보철학회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부탁도 하고 야 이거 좀 도와줘라 해가지고 그 행위별 수가를 하나 예를 들어서 인프레션 뜰 때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걸 다 해가지고 그걸 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덴처를 하는데 최소한도 이게 원가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다 인건비 들어가고 하면은 이 101만 원, 뭐 102만 원, 이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적,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지. 그냥 이거 우리 뭐 이렇게 안 하면 뭐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까 우리 뭐 전임 감사님 이야기하듯이 무슨 정책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 그런 걸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지금 뭐 그게 없더라도 사실은 우리 때는 뭐 그 생산성 본부 같은 데도 이제 그 용역을 줘가지고 하면 되고. 내가 또 하나 그런 경험을 했던 게 있는데 고려대학교에서 MB가 딱 되자마자 치과대학을 만들려고 이제 딱 올렸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그때는 사실 내가 네트워크가 좋았어요. 비교적 내가 그쪽 라인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대에서 있고 뭐 다 됐는데 치과대학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과대학만 하면은 학생들 모집하고 뭐 하는 데서는 딱 되는 거야. 하여튼 뭐 정말 그때부터 이제 여기도 보면 쭉 이제 뭐 이렇게 이 치과사 인력 수급에 관한 그게 우리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내가 갖고 와서 교육부 차관이라든가 보건부 차관하고 만나가지고 앞으로 2025년 이렇게 되면은 치과사들의 인력 공급하고 이게 니드가 역전이 된다. 남아 돌아간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이제 그래서 일식주의 생각이 박영식
총장이 소주를 잘해요. 몇 잔 딱 하시더니만 이 회장 자기가 보니까 도저히 뭐 우리 회장님 반대 때문에 우리 치과대학 하는 건 안 될 것 같다. 그 대신 자기한테 한 가지 약속을 했다. 뭐냐? 우리 약대를 그러면 치과대학은 포기할 테니까 약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좀 반대하지 말고 도와달라. 아이고 그렇지. 그래서 사실 그때 고려대학에서 만들었으면은 가톨릭 대학, 이화여대, 한림대학 이 네 개는 그냥 만든 거예요. 다 거기 치약, 임상치약 대학원이 있는 대학들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김명래 교수 퇴임식을 갔어. 이화여대. 딱 봤더니 김명래야. 아니 그때 이제 이화여대 총장부터 시작해서 의원장부터 다 왔는데 퇴임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평생 소원을 하나 성취를 못하고 가는 게 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화여대 치과대학을 못 만들고 그만두는 게 바로 이 앞에 있는 이분 때문에 치과대학을 못 만들었거든. 아니 거기 지금 이대 총장부터 시작해서 다 와 있는데 전부 나를 쳐다보는 거야. 내가 얼마나 내가 다시 한번 만나서 내가 당신 지금 나와서 개업하고 있으니까 지금 생각하고 그때 생각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김명래한테. 하여튼 내가 그런 생각들이 그때도 사실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은 내가 뭐 협조의 얘기를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정말 이 협회장이 되는 사람은 조금 그런 어떤 그 직관적인 그것도 있어야 되고 좀 추진력도 좀 있어야 되고 이 좀 항상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좀 인적 네트워크도 좀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최협 회장에 대한 대략 보면 우리가 얘기한 거에 맞는 사람이 어느 사람일 거가 그런 이야기 모르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이제 그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좀 어떻게 갔나를 좀 우리 좀 솔로몬 지혜를 좀 얻어야 돼요. 저는 그 제도에 관해서 지금 ADA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회장으로서 학습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사회가 있는데 우리 지금 협회 이사회 보면 이사들의 숫자가 많잖아요. 이 많은 사람의 이사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왜 막 이렇게 상으로 올라가냐면 실제로 자기하고 무관한 의제에 대해 가지고 이사들이 한마디씩 다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그 보드 오브 트러스티를 운영하는 이 의사결정 바디의 특징은 엑스코어라고 익세큐티브 커미티를 따로 운영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회장, 차기 회장, 총무 뭐 이렇게 몇 사람이 이게 뭐냐면 회장단 예. 회장들이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사회 그 상장하기 전에 부의하기 전에 익세큐티브 커미티가 이미 일정 결정을 하고 이사회는 그냥 추인하는 과정 정도. 근데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 프레시던트 일렉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회무에 깊이 관여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현 회장의 레임덕을 방지하고요. 끝난 날까지 왜냐면 처음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회장 된과 동시에 또 다음 사람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과정은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프레시던트 일렉트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협회장으로 취임했을 때 협회장 주변에 있는 많은 이익 집단들이 자신의 편익에 의해 가지고 협회장을 흔드는 걸 방지를 해요. 왜냐면 할 거면 그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협회장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신의 어떤 편익 때문에 얼마나 협회장을 흔드는데 이게 사실은 회무를 방해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언제부턴가 굉장히 지금 소송이 뭐가 많죠. 심해졌죠. 지금 심해졌죠. 심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소송꾼들이 거의 편집증에 가까운 이제 또 한 가지 이 장점은 사실은 프레시던트 일렉트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협회장이 너무 많은 권한에 집중돼 있어요. 마치 대통령처럼 비슷하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치과에서 협회장도가 되면 어느 정도는 시스템이 움직여줘야 돼요. 협회장이 누가 어든지 간에 협회장이 없어도 시스템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제 협회장이 없으면 제가 어떤 회장님 때는 술집에 사인 받으러 갔었거든요. 술집에. 맞아. 근데 제가 거기서 앉아있으니까 여기 왜 있냐고 그래서 사인 받으러 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때 굉장히 도와주셔서 이제 그게 왜냐면 너무 그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근데 프레젠트 일렉트가 돼 있으면 많이 기운이 빠져요. 견제하고. 네, 네. 고난이. 이 회장과 지금 부회장 네, 회장을 대신할 사람인데 지금 이 제도는 너무 많은 좀 잘못된 거 같은데 네, 이거 좀 많이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디 한 군데 지금 못 잡아서 그런 거고 또뭐 근데 여러 가지 단점이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꽤 고수되는 이유는 뭘까요? 1인 3 부회장 계속 고수되잖아요. 이런 제한이 여러 번 3인 부회장이 선임하기도 회장님 어렵고 때도 3명이었. 그렇죠. 계속이었죠. 저는 이제 이런 그 제안들이 왜 역동성을 못 가지였냐면 모든 것들은 이제 체계적이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치과 바디가 있잖아요. 시구회가 있고 치과에서 회가 있고 그런데 예를 들자면 미래세를 생각한 치과에서는 어떤 시민단체처럼 우리 사회에 어느 날 우리가 돈을 조금씩 내 가지고 협회 내에서 포럼을 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기자들 와서 기사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찬동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걸 하게 될 거고 지금 시민단체는 힘을 얻게 된 이유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 이수 회장님이 중심이 돼서 지금 이렇게 소규모가 아니고 치과의사의 미래를 위한 포럼 이렇게 한다든가 그것도 건강사회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건강사회. 네. 거기서 또 다른 이슈. 근데 왜냐면 요즘 젊은 치과 의사들이 굉장히 분절화되어 있거든요. 지금처럼 집락하지 않고 코로나 이후에 이게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절화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힘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번에 여기 저 협회장에 지금 출마 선언한 그 장모 회장 후보는 자기는 이 회장이 되면 한 푼도 월급을 안 받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하고 나오는데 그 회장 상근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뭐 이게 공중한 문제가 아니라 월급을 한 푼도 안 받고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 응? 이거를 네. 이 문제는 어떻게 이 생각하세요? 사람이 이렇게 일섭에 소문을 들으면 무슨 부동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치과사들이 사업을 하면 돈을 못 버는데 그래서 많이 벌어서 이제 무슨 돈을 많이 축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시하기 위해서 월급을 안 받겠다는데 저는 그거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아니 차라리 저기가 들어가면 그 월급 받아서 딴 데 뭐 국회의원을 뭐 밥을 뭐 더 사주든지 그 돈으로 그죠? 아니 그게 그거라고 쓰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도 또 생활도 해야죠. 또 회장이랑. 생활은 돈 많이 있는데 뭐 생활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산도 아까 있는데. 총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정책 제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거는 자기가 본인이 월급을 안 받는 걸 그리고 우리 하나의 한번 또 정책, 속았잖아요. 안 받겠다고. 정책으로 제한하는 게 그게 아주 국민들이나 치과 의사한테는 근데 내가 볼 땐 그 장 후보는 아마 자기가 부를 많이 축적했다는 걸 좀 제가 볼 땐 좀 그런 과시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볼 때는 조금 하나 이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왜 치과사 회장을 월급을 주면서 상근화 시켰느냐는 그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네. 이게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일종의 로비 자금으로 일을 하라고 그 전에 그 우리 치약 치정액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게 뭐 그냥 검찰이 계속 조사받고 뭐 이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앞으로 뭐 국회의원들한테 무슨 조그만한 뭐 헌금이라도 하고 하려면 개인 돈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월급제로 바꿔가지고 돌려버렸고 그 치정액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치과의사 회장한테 월급을 주는 거는 일종의 치과의사 회장이 돼가지고 대외적으로 로비 활동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월급으로 가지고 써라 이런 의미에서 한 건데 이걸 한 푼도 자기가 안 받겠다 하면은 그러면
원래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이게 조금 잘못 모르고 일을 안 모를 하는데 수도 모양 있고. 그냥 모르는 걸 모르는 거고. 그렇지. 강사님이 한번 외치가 하나 이제 하셔야 선거를 되겠네, 그거를. 하니까 상근지 하시는. 회장 입후보자가 나는 회장이 되어서 월급을 안 받겠다 그랬을 때 그게 어떤 영향력을 주나요? 상당히 이 포퓰리즘적인 거죠. 그렇지, 포퓰리즘. 아니 왜냐면 저 사실 그 동안에 회장들의 그 재정적인 것 쉽게 해서 이 협회 예산을 갖다가 잘 모르고 그냥 쓰다 보니까 막 걸리고 서로 걸리고 변호사비 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렇게 이슈화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협회장 되면 그런 것도 좀 많이 알아야 되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거는 일을 하라는 거고 이 협회장이 되면 자기의 공약 있잖아요.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데를 쓰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 문을 닫고 하라고 하는 거니까 생활도 해야죠. 살림도 그걸로. 근데 저는 김철수 회장이 한번 이거 공약했다가 그다음 실패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그리고 자기가 또 나중에 받았죠. 아니 그럼 환자 본다고 걸려가지고 MBC가 뭔가 그래가지고 또 아니 그것뿐이 아니라 그다음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인가 재선거에서 자기는 그걸 안 했다고 그래서 또 받아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이게 그래서 말이야 그런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니까요. 이거를 자기는 한 푼도 안 받겠대. 국회의원께서 이걸 공약으로 내걸고 그렇게 공약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받아갔다는데 회계법에 걸리는 건데 그거 그건 예산 지나가고 그 얘기 듣고 저도 공부를 안 급여를 안 받겠다고 그래서 어떤 직관 모임에서 그 얘기는 좀 받은 듯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되지 받고 저기 자기가 만약에 일할 이유가 때는 있다면 얼마인데 일할 자기가 때. 그 그렇죠. 받은 걸 그렇죠. 어디다가 기부를 하든지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우리가 필요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부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부자니까 그 필요 없다. 그렇지만은 급여는 내가 우리 치과 관련 단체에 기부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대기업에서 그렇게 사장들 월급을 많이 주잖아요.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일단 충분히 주고 일을 충실히 하고 그런 보상이 그건데 뭔가 지금 조금 오해가 있는 것 받아야 된다고 같아요. 생각해요. 받아야죠 당연히. 그리고 경쟁의 원리에서도 공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무슨 그러니까요. 돈 없는 사람은 이거 받아 월급도 받아가지고 생활도 하면서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병원 문 닫아놓고 3년 뒤에 그러나 3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그렇죠. 못 받고 그럼 3년 후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병원 문 닫으면 새로 개업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면 이거 두 사람이 게임이 안 맞는 거야. 이 사람은 처음부터 돈이 많아가지고 대통령 선거도 그랬었잖아요. 허경영. 글쎄 허경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 근데 유권자가 그건 판단할 것 같아요. 네. 그걸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할 수는 없고. 이걸 공약으로 탁 내걸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볼 때는 뭔가 잘못 지역 회장의 급여는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거라는 걸 좀 알아주셔야 되죠. 공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자 이제 그러고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협회장이 이제 이 뭐야 좀 이 도메스틱 어떤 그 덴티스트의 적이 아니라 좀 글로벌한 그런 마인드를 가져줘야 되지 않겠는가? 예? 특히 이제 지금 웹대회 같은 데서 이번에 보니까 뭐 우리 여기 박 총장도 지금 이사로 그냥 이번에 다시 재선된 거죠. 또 한 번 계시던가 이사가 그냥 위원으로 있던가 우리 저 위원 위원. 이번 그 이진아 이진아 선생하고 그러니까 저를 국제 총회에서 따로 안 됐고 카운슬에서 그래서 이제 누구 한 사람 또 이진아 이진아 말고 또 뭐 한 사람 없어요? 안 됐어요. 아, 저기 법정국화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 박 총장 혼자 이사로만 있나? 하고 이진아가 그 덴탈 프랙티스 커미티 거기 위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번 좀 그런 거 뭐야 그 국제적인 인터내셔널한 그런 그 감각에 대해서는 꼭 그걸 한번 우리 박종래 오면 직접 FDA 이사로 있으니까 앞으로 세계 치과 연맹에서 이 한국의 치과계가 어떤 역할을 새로 만약에 회장이 된다면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보지 이런 게. 그 선진국으로 이제 그러한 이제 지위에서 국제사회에서 구강 건강에 관련된 인류사회 기여에 어떤 의무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데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그 규모에 비해 가지고 그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그리고 기업도 그런 기여가 적고 그래서 이제 대한치과의사협회 또는 한국치과의사들이 이제 그 지금 현존하는 가장 첫 번째 두 가지 문제가 사하라 사막 이남 쪽에 그 노말에는 그 노말 오랄 플로라가 이뮤니티가 영양이 나쁘니까 이뮤니티가 떨어져 가지고 네크로시스를 유발시키고 그 사망까지 갑니다. 이게. 근데 국경 없는 의사회가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가서 그걸 치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FDI는 이제 그걸 하고 있고 그쪽에 대해서 돈도 지원하고 캠페인도 하고 있고 한국은 지금 전혀 기여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오랄 헬스 for displaced people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민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민이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유럽 전 세계적으로 수억의 난민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구강 건강이 지금 이제 전혀 방치가 돼 있고 FDA가 그런 이제 난민에 대해서 그 인접되어 있는 국가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고요. 한국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여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치과의사들이 우리가 내는 회비의 일정 부분은 그런 국제사회 기여하는 데 쓰여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치과의료 산업이 국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가지고 마케팅하는 걸로는 이제 안 되거든요. 한국 치과의사회가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줌으로써 그 일본이 일본 치과의사회하고 일본 치과의료 산업이 공생관계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관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치과에서 인력들이 해외 진출하는 게이트로도 써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치과의사회가 회장이 수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치과의사 미래라고 해서 그때 치과의사의 우리가 환자들한테 치료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이제 노년층으로 다 가 있고 젊은층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과의사의 그 치료 쪽은 노인 쪽의 치료 쪽이 가고 우리 임플란트가 많이 늘어나는 거고 또 아이들은 예방 치료 쪽으로 간다는 건데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걸 생각한다면 협회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이제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시작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전에 국가 차원에서 노인 문제 하면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되냐면 돈 없고 아픈 사람들. 근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올해 정부의 영우리가 투입한 게 욜드족이라고 합니다. 영 올드족, 욜드족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이는 들었는데 건강하고 돈 많고 지금 65세 정년 퇴임 인구도 많아지는데 소외된 노인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노인도 꽤 많은데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치가 요새 젊은 여자들이 일본에 놀러와 돈을 쓰는데 돈은 젊은 여자애가 쓰고 구매 결정은 엄마가 하고 돈은 아빠한테서 나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비 활동할 수 있고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게 지금 전혀 없거든요. 정부가 이제 거기에 나섰고요. 노년 취약 그러니까 이제 노년 취약이라는 표현도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이제 그 시니어 덴티스트리의 대상이 그 전에는 수복 이런 쪽에 집중이 됐는데 지금 65세 예를 들어 가지고 입안을 들여다보면 이제 옛날하고 달라요. 예, 이거 없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무슨 쪽이냐면 신유수복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며칠 전에 남진 씨가 TV에 나왔는데 보니까 앞니를 그걸 했는데 하얗게 했어 이렇게. 하던 돌팔이가 없었지만 밸런스를 생각 안 하고 너무 그 치과의사고 표시가 나게끔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앞으로 치과의료 수요에서 특히 이제 엘들리 치과 수요가 뭘까? 수복도 필요할 거고 그보다는 그 리주비네이션인가, 리주비네이션이 이런 쪽이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 우리 보철과 물어봤더니 질코니아가 한 개 얼마 안 되더라. 사업비치부가 한 개 뭐 80만 원, 100만 원. 천차만별이에요. 40만에서 100만 원. 100만 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자 보통 집이 한 5, 6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사업자 집 6개 하면 최고로 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1200 위해야 돼. 근데 이거 하고 나면 제대로 하면 이게 엄청나게 오래 쓰는 건데 10년도 못할 벤처를 80만 원 쓰거든요. 그 이제 그런 걸 홍보를 해야 되죠. 10년도 못할 차에 8천만 원 쓰지 말고 뭐 그게 협회장 그 미래도 생 이 협회장으로서 정말 꼭 해야 될 거는 이 사회에 가장 이렇게 또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어떤 이 봉사 차원에서의 그 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이제 뭐 노인들도 이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가 이제 돼 가면서 또 다 돈 있고 여유 있는 노인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노인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거든, 세계 1위거든.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이라든가 그다음 가장 이 지금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그 우리 치과계가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 한번 좀 우리 김경선 이사장이 이번에 원래 치과인 상을 맡고 있으니까 스마일 전환을 맡아서 또 하면서 느꼈던 걸 하면서 새로운 협회장 될 사람한테 좀 한마디 좀 이야기. 여러 가지 회원들의 권익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치과 의사들의 사회 공헌 사업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치과 의사들 사회 공헌 사업을 함으로써 그 위상이나 위치가 다시 치과 의사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사회 공헌 사업에 이제 우리 치과 의사 일반인들이 갖지 못한 사회 구석구석의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서 좀 역할을 하는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위원회에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우리 협회 사회공헌 사업이 나는 지금 문화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복지가 치과 의사들을 위한 문화복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 역할을 좀 사실. 역할을 좀 높여서 치과 의사들의 아까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FDI에서 뭐 아프리카나 그 난민 국가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듯이 치과 의사 협회에서도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사회에 어떤 관심 못한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장애인 사업이라든가 그 사업을 좀 하면 그 이상이 오히려 치과 의사들로 돌아와서 치과 의사 협회가 딱 권익단체만은 아니다 이런 사업 사회 공헌 단체 사회 공헌 역할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전번 요번에 FDI에서 스마일 그랜트 상 수상했는데 그게 되게 긍정적으로 잘 많이 평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거를 좀 많이 전파시킴으로써 치과 의사들 우리 스스로 역할이나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단체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는 우리 또 김우성 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더 스마일 치과의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하니까 한 말씀 취업은 정책 단체니까 정책적인 것만 열심히 하고 봉사에 관한 거는 스마일 재단을 딴 단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협회 단체에서 원래 총무분과위원회 3천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을 앞에. 근데 그거를 어느 협회장이냐면 이제 어떤 안성무 협회장 때 그게 없어져가지고 김철수 회장이 그걸 다시 커버해주겠다 해가지고 공약을 했는데 떨어지는 바람에 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 분과 쪽에 그 총무분과위원회 3천만 원을 예산을 해주면은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우리 치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봉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 반영. 집에 지금 아이들이 와서 기다려서 네, 그래.
반대가 되고 이게 역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금은 뭐 아직까지 우리는 우리 사회가 많이 선진화됐는데 치과계는 아직도 그 단계를 못 쫓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또 이제 세상-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그 바꾸게 할 수 있나는 매스컴을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매스컴 이용하는 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돼요. 근데 언론이- 매스컴이라는 게 이제 우리 우리 자체 매스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지. 다양한 다양한 거. 근데 이제 치과 신문하고 이제 치유 신문 이건 관보고요, 그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하나 저 신문을 제가를 물려놨잖아요. 세미나 비즈, 세미나 리뷰인가요? 그거 이제 뭐 반대하고 이상한 기사 쓴다고 그래갖고 저기 출입 금지 시켜갖고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얘기 들으면은 아무것도 이제 자기는 못하게 자기는 이제 사실 치과 이 기관 전문지가 광고 갖고 사는 운영이 되는데 그게 다 껌이니까 정말 힘들어했어요. 내가 그걸 3년을 같이 봤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는 그래 그럼 너도 이제 어느 편에도 들지 말아라. 네 밥줄인데 금지당하고 광고 다 끊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출입 금지시킨 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 제도가 절대 비판의 목소리를 못 내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조금 문제고요. 지금 선거 이제 저기 이 후보를 이제 바이스로 했던 그 입장에서 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때 잘 안 됐을 때 이런 거에 좀 제일 개선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됐더라면 이런 걸 더 할 수 있었는데라고 생각. 글쎄 뭐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약간 이제 낙후된 제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도 저희는 이런 모임을 하면서 물론 저희는 이렇게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많이 배우고 가요. 다 배우죠. 많이 배우고. 근데 제가 그거 한번 물어봤었어요. 이번에 이제 바이스가 정해지면서 동창회 한 거, 그러니까 동창회별로 뭐 여기서 나오면 딴 캠프에 뭐 이렇게 딴 동대학이 나오면 뭐 신경을 쓴다, 뭐 눈치를 본다, 그거를 막 그렇게 지금 분위기를 그래갖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간사나 그 선거에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냐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 사람이 영향력을 안 미치려고 해도 찾아온대요. 찾아온대. 찾아와서 그 사람이 안 하려고 해도 영향력을 미치게끔 주변에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에 이제 아니 뭐 나 같은 경우도 이제 발장 그렇죠. 전화 와서 이제 뭐 좀 도와달라 하는데 내가 어느 캠프에 가가지고 네가 해라 이런 소리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회장님처럼 객관적인 인품이 돼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거를 거절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인격이 있는 분들은 이제 본인 정해놓고 그거를 우왕좌왕지화지 하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또 열심히 노력하는 판은 또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제 지원? 그 친구는 자, 스마일. 스마일 너무 굳으셔가지고. 파이팅 할까? 예, 이렇게 화이팅이야? 예. 예, 화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박자가 안 맞아. 좋은 회장이 뽑혀지기를. 네, 됐습니다. 오케이.